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위원 명단이 발표가 됐죠. 하지만 국민의당은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중단 결정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다,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는데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요, 김경진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찬성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십니까? 큰 틀에서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저기 5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요. 예. 저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도 탈원전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것은 동일하고요. 예. 다만 저희가 지금 비판을 하고자 하는 지점은 뭐냐면 탈원전의 방향으로 가되, 첫째는 속도가 너무 과속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는 제발 좀 법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그리고 법이 없으면 법을 먼저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한 다음에 가자. 예. 법을 지켜가면서 탈원전을 해가자. 예.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도 너무 빠르고 법적 절차도 지금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신데. 근데 그 속도에 대해서도요. 예. 희한하게 지금 이 신고리 5, 6호기 지금 이 공사 중단과 관련해가지고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금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엊그제 산자부 장관, 백무 장관 취임하면서 탈원전은 2079년까지 하겠다, 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리 5, 6호기는 30%가 지금 공정이 완성이 됐고, 가령 이제 100% 지은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지을 수밖에 없겠죠. 지은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원전 설계 수명이 60년이니까 지금 2082년에 지금 설계 수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 산자부 장관이 얘기한 그 시기하고 일치하네요. 2079년하고 2082년하고 3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이미 지금 1조 6천억 정도의 돈이 쏟아져 나가 있는 것을 3년 차이를 조금 땡기기 위해서 그 1조 6천억을 밀어버리겠다? 도대체 대통령 생각과 산자부 장관의 생각의 흐름의 출발점이 어디서 차이가 나서 그런 어떤 이런 뒤죽박죽의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문제인데요. 특별히 공론화위원회가 법률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잖아요. 어떤 측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신고리 5, 6호기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지금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에 최초 사업계획 논의가 시작이 돼서 2016년까지 16년간 논의를 거쳐서 정부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3개의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 사업자가 3개의 허가를 이게 16년 동안 논의 과정 속에서 동시에 다 받습니다.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자력 안전법상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법 17조에 허가 취소라든지 공사 중단 사유가 한 10가지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정부는 사실은 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단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 법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이번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가령 이 신고리 5, 6호기에 설계가 문제가 있다, 원자로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 혹시 지진에 대한 어떤 방호 시설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밑에 지반이 변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고가 생기기만 하면 큰 사고가 생기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원자력 안전법에 보면 그런 허가 취소 조항 자체는 아예 없고 그 허가 취소라든지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을 정부에서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핵 마피아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별도의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결정을 해버리겠다고 하면서 이 국무총리 훈령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근데 의원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공론화위원회를
회에 그 위원들의 선접말을 놓고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해관계 당사자가 배제가 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최대한 확보됐다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위원들이 선발이 되면 뭐합니까? 거기서 결정한 게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예. 법적인 효력은 지금 현행법상 원자력 안전위원회만 가질 수가 있고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 권한이 없는 문제라면 새롭게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법적인 문제도요.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게 정부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공론화위원회 의사결정의 법적 지위라는 게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총리 훈령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정부가 국민들을 속여먹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 행정의 원리거든요.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가서 한 3명만 잡고 물어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모든 행정행위를 할 때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근거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무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의 훈령 여기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법의 ABC도 모르고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속여먹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탄핵이 돼도 싸고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고 에너지법 5조에 관련돼서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법 5조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정부가 일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추상적인 어떤 이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 원칙을 정한 것이지 이 에너지법 5조가 구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법에 근거해서 허가가 나간 것을 뒤엎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아닌 겁니다. 가령 헌법에 보면 경제 질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내용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수용하고 물건을 매매하고 이랬을 때는 민법 규정이라든지 토지 수용법이라든지 이 규정에 따르는 거거든요. 에너지법 5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에 관한 어떤 정책 수립에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미 허가가 정부에 의해서 3번씩이나 나간 것을 뒤집어 엎기 위한 것을 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든다는 근거는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법적인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측 입장도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들어볼 수 있도록 정부 측 입장이 아니고요.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몇 명만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아주 뻔한 것을 지금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 공론화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법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게 맞다라면 여기서 도출되는 어떤 결론도 법적인 효력이 없고 향후에 만약에 이게 강행이 되면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소송에 가면 정부가 100에 100% 패소하는 겁니다. 이게 확률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가령 원자력의 어떤 일반적인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국민적인 동의를 거쳐서 간다면 우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자에 대해서 국가가 손실보상의 형태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의 제가 여쭙기를 국민의당 또 김경진 의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봤는데 그거엔 총론에 찬성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큰 화두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론화하는 게 맞느냐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선은 이 공론화 작업과 국회의 법 개정 작업을 국회에서 동시에 같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지금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3년 동안 해도 시간이 빠른 겁니다. 이게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같은 나라는 탈원전을 하면서 20년 내지 30년이 걸렸거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를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가령 전력이 부족하면 스위스나 독일은 유럽이 전체의 전력망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째, 속도를 좀 늦추고 천천히 좀 논의를 하자. 두 번째, 국회에서 법적 절차 근거 조항을 만들어 가면서 동시에 논의를 하자. 세 번째, 에너지 수급 계획을 좀 확실히 하고 이 대체 에너지를 지금 2030년까지 대통령께서 20%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지금 4.5%거든요. 그러면 13년의 기간 동안에 15%, 16% 대체 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알겠습니다. 협의해가면서 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스위스, 독일 예를 드셨는데요, 의원님. 네. 어쨌든 결론은 탈원전 정책으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 입장에서 거기서 이렇게 공론화 과정이 참 지리하게 수십 년을 이어왔다라는 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공론화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한 측면도 있지만 결론 없이 공회전했다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예. 단순히 그래서 전문가들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정확한 답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국민들이 차츰차츰 내년부터는 전기 공급이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줄였어야 되고 전기 가격들은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꿔가는 이런 작업이 지금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3달 만에 또는 이게 일정 짧은 기간 만에 되면은 글쎄 뭐 저도 뭐 3달이라는 기간에 뭐 찬성을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국민들에게 학습하면서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긴 시간 공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 이 원자력 탈원전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사고와 인식과 우리 생활 습관을 일치해 가기 위해서 조정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회와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는 그 일견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그 정치권의 어떤 세력 균형상 국회로 다시 갖고 간다는 것 자체는 이거 하지 말자란 얘기 아니냐 그런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금 현 정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정파들이 탈원전으로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 논의가 결론이 안 난다 또는 생산성이 없다. 이래 지레의 어떤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은 국회의 어떤 효능이나 기능 자체를 지금 무시하는 거고요. 오히려 보면 군사작전하듯이 지금 3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지금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